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즉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의뢰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상담도 하시고 의뢰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한다든가 뭐 조금 가구를 이동한다든가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한다든가 이러면은 버릴 물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에 속합니다. 왜냐? 생활 폐기물이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서 나오는 각종 소소한 쓰레기, 재활용 봉투에 하는 거는 이제 생활 폐기물에 해당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이제 사무실에서 하든 뭐 여러 장소에서 나오는 이런 걸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거 버릴 일이 있으면 그런 걸 뭐 그냥 쓰레기 모으는 데다 놓다든가, 또는 그런 거 이제 운반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거 갖다 버려주세요 뭐 이러면 됐지만, 이제는 이렇게 갖다 버려줄 그분께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수집해서 폐기했던 그분들께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쓴다든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문서를 작성하고 또 발급받고 해서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또 의뢰도 해주시는데, 애로사항은 이제 그분들이 문서하고 많이 친하지 않고 약간 무대뽀 정신이 투철하셔서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허가라는 결과까지 도출해내는 게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난항이, 담당 공무원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해당되는 사무소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의뢰하신 분께서 굉장히 아주 무대뽀로 화를 자주 내시면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난항을 극복하고 이민경 행정사는 속속 허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만 대면 허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해드리는 데는 이제 허가를 성공적으로 해드리는 이유는 이민경 행정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장점이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을 했고 공무원 22년 경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해야 되는 지자체의 주무관이 결국은 공무원 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와 소통이 원만하게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장소를 찾는데 굉장히 이제 성의를 갖고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확정을 해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경기도권에 이제 사무실을 확정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의 뭐 10개, 20개가 가까운 정도로 여기 괜찮아요, 저기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물색을 해 나갔는데, 이와 같이 경기도권에서 여기 괜찮아요, 저기 괜찮아요 하면서 20곳 이상을 이제 간보기를 해서 결정을 한 그와 같은 배경에는, 경기도권에는 팔당 대청호 상수도 수질 보존 특별 지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 이 수질 보존 지역에 속하면 안 되고, 또 그 지역을 또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개발 지역에 속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소별로 담당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서 확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0군데 정도를 보시던 분께서 용인시로 정해서 지금 이제 허가증이 나오기 바로 직전 그런 단계로 서류 모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과에 회람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만 떨어지면 승인되고 허가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임대를 하는 장소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뭐 10가지 20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도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해서 이제 무리가 없고 허가가 다 반드시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이제 물론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 25톤 이상의 트럭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사업장 폐기물 경우는 4.5톤, 그러니까 2대 이상이어야 되고 그걸 합한 것이 4.5톤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게 밀폐 차량이거나 압축 압착 차량, 또 덮개 차량 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가이드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의뢰인들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넘사벽으로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경우들이 이제 지자체 공무원이 또 까다로운 경우도 있고, 또 앞서서 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권의 경우는 팔당 대청원 상수원 수질 보존 특별 대책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장소를 섣불리 정할 수 없다는 거.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톤수나 또 그 밀폐 차량인지 압축 압착 차량인지 덮개 차량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가이드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5톤 트럭 하나에다 하면 4.5톤은 넘지만은 트럭이 2대 이상이라는 거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5톤 트럭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럭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덮개를 했을 경우 인장 강도가 500N 이상의 인장 강도의 덮개를 써야 되고, 500N 이상의 인장 강도라는 것을 시험 연구소로부터 성적서를 받은 덮개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천막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시험 성적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덮개 차량을 트럭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요청하는 걸 밀폐 차량을 선택하실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거래소에 가서 구입을 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아낀다고 덮개가 없는 차량을 사서 덮개를 달았을 때는 인장 강도 문제 때문에 이제 가등기를 멈춰야 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있으니까 최대한 밀폐 차량을 구하실 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있어서는 3년 계약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공증을 받거나 또는 임대한 임대인의 사인을 직접 한 거라는 것을 이제 지자체나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그러니까 공증의 대체 문서의 역할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등 임대 계약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점. 임대 계약의 어려운 점의 이유는 소재지가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점과, 그 계약을 한 임대인과 3년 이상의 계약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임대인이 당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증 내지는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데, 우리 사무실에서는 아주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이번에 용인시에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아주 충실하기 때문에 현장 실사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보너스도 받게 된다는 점, 그만큼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때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는 게 답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